자, 이제 등기 볼게요. 등기. 등기는 우리 2차 과목 공시법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잘 배울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한 문제도 나오고, 이거 한 문제 나오면 여기는 한 문제. 합쳐서 두 문제. 등기는 먼저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볼 거예요. 갑으로부터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 소유 아파트를 사죠.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를 꼽죠. 이 등기가 유효해야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등기가 유효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중요하죠.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자, 등기가 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일단 등기가 꽂아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등기가 꽂혀라. 형식적 유효 요건. 두 번째, 실질적 유효 요건. 실질적 유효 요건. 계약해라 그거야. 돈 주고 사라. 실질적. 두 번째 볼게. 등기 청구권이란 걸 봐요. 등기 청구권.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해요. 소유권 주세요. 이게 채권인데 결국 등기 주세요. 등기 주세요.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이게 등기해 주세요를 청구한다 해서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세 번째, 등기가 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유효를 전제로 이게 등기의 효력이에요. 등기를 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 대표적인 게 소유권 취득 효력이에요. 우리 민법은 등기 효력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 민법은 등기의 효력 중 등기의 추정력만 시험에 나와요. 등기의 추정력. 힘중, 효력, 힘중. 등기가 되면 을 앞으로 등기가 꽂히면 어떤 사실을 추정해줘요. 추정은 인정해준다는 말하고 같아요. 등기 추정력. 마지막으로 가등기라는 걸 배워요. 가등기. 미리 하는 등기예요. 가등기는. 가등기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고 해요. 자, 등기, 우리 민법, 물권법에서 배우는 등기는 목차가 이렇게 돼요. 등기는 민법에서는, 물권법에서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가 100% 나요. 대부분 판례. 그래서 이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산재돼 있어요.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 하나, 그 정도고 나머지는 여기 대부분 판례 중요한 게 몇 개씩 있어요. 가등기에서도 중요한 게 한 두세 개, 추정력에서도 중요한 게 한 두세 개, 등기 청구권에서도 중요한 게 한 두세 개,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실적 유효권에서도 중요한 대부분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이걸 뽑아서 5개 지문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 문제가 나요. 물권법에서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내가 딱 이해하고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등기를 격려해라. 등기를 격려해라. 등기가 일단 꽂혀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되고, 형식적 요건 관련된 대부분 판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라 하는데, 이 실질의 내용은 실제 물권행위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계약하고 그 다음 등기 내용이 이 물권 법률행위에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라 그거예요. 즉 위조 등기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으라 그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나오는 게 이 등기가 법을 위반한 등기예요. 원래 강행법규니까 강행법규 위반하면 등기가 무효로 돼요. 그런데 무효 처리하지 않고 만약 매매계약과 같은 실체가 있다면, 실질이 있다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로 봐버려요. 누가? 대법원이.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요.
문제 있는 등기라도 매매 계약과 같은 실제 돈 주고 샀다 하면 법을 위반한 등기거든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유효로 봐요. 이걸 대원 판례 실체 관계 부합 법리라고 해요. 이 등기가 실체가 있다면 실체 관계 부합 합치한다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로 봐주겠다. 그래서 등기 파트는 이 실체 관계 부합 법리에 따라 문제가 있어. 원래는 무효로 가야 되는데 그냥 유효로 봐버려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는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는 무효 등기인데 나중에 실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냥 다시 유효한 등기로 쓸 수 있게 해요. 이걸 무효 등기를 재활용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해요. 다시 쓸 용이에요. 사용용. 무효면 원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말소해야 되는데 다시 어떤 실체가 생겼어. 그러면 기존 무효 등기를 굳이 말소하고 새 등기 꼽지 마시고 기존 무효 등기를 쓰세요. 이게 무효 등기 유형이에요. 다 실체관계 부합 법리가 적용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볼 거예요. 등기는 내용이 좀 많아요. 문제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많은데 우리가 할 판례는 한 25개,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5개밖에 안 나와요. 5개밖에. 아니면 두 문제 나오면 이쪽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안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그때는 이제 10개 나오니까 그때는 좀 해볼 만해.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한 문제 5지문밖에 안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파트에서 한 2문제 나오면 내가 공부한 만큼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본 판례를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계속 훈련할 거예요. 계속 훈련하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져요.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제 1월이니까 모든 과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느끼는 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한 바퀴 돌고 계약법도 한번 듣고 그러면 민법 기초 실력이 쌓여요. 그러면 지금 이해 안 됐던 분이 3월 달에 이해될 수가 있어요. 또 3월에 이해가 안 됐어도 5월 달에 이해될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이해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막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어이씨 어렵네. 어이씨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막 파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열심히 해요. 이해되는 것만. 끝까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외워버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면 돼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공부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이건 이해가 안 가. 외우면 돼요. 막판에 7월부터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시험은 봐야 되니까 외우면 돼요. 마지막 방법이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외워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외워버리면 끝장 최고 암기가. 근데 양이 많으니까 모든 걸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덜 외우고도 OX를 골라줘요. 이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외우면 돼요. 나중에. 이해 안 돼도 외워버리면 돼요. 머리 끝에 따서 외우고 어떤 방법으로든 외우면 돼요.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우는 것은 나중에도 충분해요. 지금 외워도 어차피 잊어먹어요.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외우죠. 금방 도망가버려요. 그 짓거리를 왜 지금부터 고생 10개월 동안 하냐고. 진짜요. 이해 안 되는 걸 지금 막 외워놓죠. 계속 외워야 돼. 1년 내내. 금방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는 사상 누각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 거 외워야 될 단순 암기상 숫자 그런 건 나중에 외워두면 돼. 나중에 7월부터 시험 막판 일주일. 우리는 시험 일주일 전에 한번 스크린하기 위해서 1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일주일 마지막 정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딱 한번 정확히 받으면 숫자 같은 것도 딱 생각나요. 지금부터 외울 필요가 없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파트는 나중으로 미뤄요. 나중에 외워도 돼. 단순 암기는. 단순 암기 사항들은. 지금은 근본을 이해하려고 계속. 외울 것은 나중에. 오케이.
자, 페이지가 등기 166페이지. 여기 커피도 있었네. 알겠어요? 지금 드세요 지금. 이따 먹을게요. 저는 찬 것도 잘 먹어요. 또 내리고 먹고 해야 돼서 이따 먹을게요. 저는 찬 것도 잘 먹어요. 자, 부동산 등기. 등기의 유효 요건 1번, 2번 형식적 유효 요건. 그렇게 안 중요해. 나중에 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판례 그건 나중에 드려요. 자, 다음 페이지. 지금은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한 장 넘겨서 3번 중간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있죠. 실질 유효 요건 밑에 4번에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등기 재활용하자. 제목만 볼 거예요. 오늘 안 해요. 원래 무효 등기 유효는 목차가 실질적 유효 요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오른쪽 중간 생략 등기도 3번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교재는 그냥 독립된 목차로 했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봐요. 실질적 유효 요건 속에 실체 관계 부합에 따라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형이 나와요. 이 두 목차는 이 목차에 들어가야 돼. 근데 완전히 별개의 목차인 것처럼 꾸몄죠. 중간 생략 등기 중요하니까 그냥 밖으로 꺼낸 것뿐이에요. 동네를 알아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로 봐주는 동네는 이 동네다. 동네가 중요해요. 되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돼.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동네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은 내게 되는 게 아주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목차를 적어놔. 목차.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권법 총론에 지금 물권 변동과 등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 아까 물권은 조건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동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소를 알고 중간 생략 등기는 동네가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 나요. 원래는 무효 처리해야 되는데 실체가 있으면 유효로 봐줘요. 그래서 동네를 알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돼요. 예. 자, 중간 생략 등기 합니다. 이건 한 문제짜리로도 나와요. 아니면 지문 하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나오고. 중간 생략 등기. 갑이 을에게 팔아요. 매매계약. 토지, 건물, 부동산이겠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을이 갑에게서 산 토지,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팔아요. 제2매매. 이걸 구를 전자 써서 전매행위라고도 해요. 우리 법은 이와 같이 누군가가 산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 되팔 때도 반드시 정상 절차를 밟으라고요. 등기 꺼주시고요. 병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 내용이에요.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 꺾고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런데 법대로 등기를 하면 내가 내일 모레 이미 매수인 섭외해 놨어요.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 꺾고 법대로 하기가 싫어요. 이유, 등기할 때 돈 조금 들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혹시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맞게 돼요. 노출되니까 등기하면 노출 얄짤 없으니까. 그래서 숨고 싶어요. 세원에 노출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게서 병에게로 바로 등기를 쳐줘버려요. 갑을 세 사람 중 맨 처음에 팔았죠. 최초 매도인 또는 양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병을 맨 마지막에 샀죠. 그래서 최종 매수인 양수인. 맨 꼬레비 맨 처음. 을은 중간에 있죠. 중간자. 그러면 을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게서 병에게로 다이렉트로 된 이 등기를 이름하여 중간자가 생략된 등기. 을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이 생략된 등기. 을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병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문제는 이 등기는 법에 위반됐어요. 이 매매계약도 법 위반. 이 등기도 물권행위, 채권행위도 법 위반, 물권행위도 법 위반이에요. 가행법규예요. 모든 법은 가행법규 위반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무효. 문제는 을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병은 5억 주고 샀기 때문에 무효 처리한들 말소하고 어차피 꽂아요. 등기를. 이렇게 된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말소. 하지만 정상적으로 네 앞으로 등기하고 법대로 해. 며칠 후 등기가 꽂혀지게 돼 있어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위조 등기 아니니까. 결국은 원칙대로 강행법규 위반 등기니까 당신 무효입니다. 아무리 무효 처리해도 결국은 와요. 며칠 후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등기를 무효 등기로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유효로 봐주자. 어차피 올 거. 이게 바로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대법원 판례예요. 즉 이 중간생략 등기는 법에 위반한 문제 있는 무효 등기의 원칙. 하지만 매매계약, 병이 돈 주고 샀어요. 매매계약과 같은 실체가 있다면 이 문제 있는 등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이게 대부분의 실체관계 부합 법리예요. 그래서 위조 등기 곧딴 것은 무효지만 매매계약이 있네요. 그러면 봐드릴게요. 이게 실체관계 부합 법리예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법을 위반한 등기이지만 유효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등기지만 문제 있는 등기지만 유효가 되는 기출 4번이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이 이유 몰라도 이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중간생략 등기 유효예요. 그래서 시험 잘 보려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이유 몰라도 그냥 결론이 인이 박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전체 강의를 지금 당연도 나중에는 그 요약만 돌려요. 3월 달에도 요약해 드릴게요. 아마 3월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잖아요. 15분. 다 합치면 2시간 살짝 넘어요. 작년 경험에 따르면 3월 달 요약을 계속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험 다 나와요. 제가 말한 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갈게요.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임박 지금도 요약본만 몇 번씩 돌려도 돼요. 자꾸 들으시라겠죠. 천천히 들어요. 배속으로 듣지 말고. 요약은 절대 배속으로 듣지 말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따라하고. 100번을 들은데 귀 안 박힐까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해요. 이유 몰라도 이걸 100번 들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은 암기가 최고예요. 모든 결론이 외워져 버리면 최고야. 이해 안 돼도 돼요. 암기가 최고봉이야. 근데 암기는 불능이요. 과목이 많아서. 천재가 아니잖아 우리 머리는.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야.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들을수록 외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그 요약본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15분밖에 안 되니까 민법 총칙 해봤자 나중에 2주. 그러면 30분이면 끝나요. 30분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 30분 되는 요약 내용을 계속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책상 듣지 마시고. 운전하실 때 듣고 산책할 때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 OX가 다 골라져 버려요. 그 요약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요약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실력이 되고 그걸 계속 들으면 어마어마한 작용해요. 그것만 내 걸로 만든 모든 문제 80점까지는 다 풀려요. 어차피 8점 이상 버려야 되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들려. 상관없어요. 나중에 들으시라고 7월 이후에. 특히 이제 3월 요약은 더 추가되잖아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거. 지금 기초공사니까. 그 3월 요약이 굉장히 좋아요. 3월 요약이.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대부분 다 활용해요. 활용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열심히 해요. 올해 도망가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2차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 처음 얘기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왜? 2차 교수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제 얘기를 누구 2차 교수님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요. 머리끝자 그런 얘기하면.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느냐. 제가 이제 작년에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1차는 많이 붙어.
왜?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그냥 학교는 조금 50점 나와도 민법으로 대부분 카바쳤어. 근데 동차가 안 된 분이 많더라고. 즉 2차가 안 되는 거야. 1차는 그래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내 생각은 2차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요즘 이 시장이, 선생님들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머리 글자로 외우는 쪽으로 접근을 해. 특히 11월부터. 근데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머리 글자는 진짜 소수만 따야 돼요. 처음 이해 위주로 가르쳐 2차도 큰 틀 잡아주고. 근데 막 머리 글자로 막 무조건 하려니까 이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2차 교수님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통차로 나가버리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그분들 만날 일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가급적 동차로 도망가 버리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올해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 머리 글자는 지금은 따지 마시라고. 왜? 동차로 도망가길 원해요. 그럼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단어 전체를 막 뱉어요. 1차 법이나 2차 법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단지 2차 과목은 그냥 단순 암기가 훨씬 많아. 그런 건 막 무덕덕에 외우면 돼.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특히 머리 글자. 처음에도 나오지 않은 용어는 익숙해져야 돼요. 머리 글자 따라서 착. 그렇게 11월부터 가르치는 2차 교수 방법이거든. 지금 대부분이. 5년 전에 그랬다니, 5년 전에. 그건 아니란 얘기요. 그냥 자꾸 뱉어서 익숙하게 해야 돼, 익숙. 제가 만약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법률 용어가 낯선 용어 반제예 외우세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전체 단어로 계속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외우냐고, 머리자 따서. 그게 2차 과목이 그렇게 가르쳐. 지금 주상 공록을 왜 외우냐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20번 뱉으면 익숙해져요. 이거 시험 안 나와. 그 내용이 나오지. 이 내용을 느끼게 해줘야 돼, 이 내용을. 근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법률 용어를 머리 글자 따서 외울 이유가 없어. 이건 외울 대상이 아니요, 익숙해지는 대상이지. 시험은 이쪽이 나오는데 이걸 외우게. 아무런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익숙해지면 끝날 걸. 암기 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암기 분량. 그냥 모든 2차 그런 식으로 5년 전에 접근하시더라고. 그런 방법이 저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셨죠? 2차 교수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머리 끝자 하지 말았다고 그러면 저 맞아 죽어요. 네가 뭔데 우리 과목까지 간섭하냐고. 진짜요. 그러니까 하지 마, 절대. 우리끼리 아는 비밀.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끝자가 좋아, 편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하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문제고, 저는 단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서, 즉 시험을 아주 잘 보는 사람으로서 좋은 공부 방법을 조언을 해드린 것 뿐이야. 받아들이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27회 16년도 했는데, 저는 오전 오후 일하고 저녁하고 주말에만 했어요. 저 하루도 안 쉬었어요. 얘기했나? 안 했나? 4월부터 10월까지 저 하루도 안 쉬고 공부했어요. 왜? 양이 너무 많더라고, 공인중개사. 한 달에 한 과목씩 했어요, 4월부터. 그러니까 주말에 쉴 수가 없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 걸려. 밤하고 주말까지 풀로 돌려도.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추석 이틀 쉬어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 일요일까지 회사 나가서 제 방에서, 변호사 그때 할 때니까 제 방에서 공부했어요. 강의 들으면서, 인터넷 강의. 하루도 안 쉬었어.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왜? 떨어질 것 같았어. 떨어질 것 같았어. 학교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요. 학교는 어렵더라고. 투자를 보면 교수를 바꿔버렸어요. 다른 교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머리가 이해 안 되면 이거 교수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수로 바뀌었어. 사이트에 한 2명씩 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대. 그러니까 선생 잘못 만나면 선생이 진짜 중요해요. 어떤 선생 만나냐에 따라 진짜 달라져요, 점수는. 내가 이 교수님 강의 듣고 학교론 내가 멘붕이 와버렸다니까. 나같이 머리 좋은 놈도 이해가 안 가. 투자하러 온 간평놈.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교수로 바꿔봤어.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가대. 그러니까 교수 강의력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동네도. 그래서 진짜 자기를 안 맞으면 바꿔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뭐 어느 교수도 한 놈만, 아니 한 놈이네. 한 명만 가면 된다? 아니요. 교수 누구,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 점수 공부하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점수가.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수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이분이 더 좋네? 하면 그분으로 가는 게 남는 장사요. 연연하지 말아요. 빨리 도망가려면. 그래서 교수 바꾸고 선생님 바꾸고 나서 이제 학개론이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돼야 외워지니까. 무작정 외울 수는 없잖아, 학개론을. 그래서 저는 진짜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진짜 싫어했어. 이 사람은 또 제가 로펌이 굉장히 커요. 10대 로펌이라 변호사도 150명 넘어.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지. 응? 그 다음에 주말에 쉬지도 않고 맨날 회사 나가고 공부한다고. 밤에 늦게도 12시에 들어오고 일요일은 나가고. 그 생활을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 진짜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저 고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 왜? 짧은 시간, 양이 많더라고. 정말. 중개사법을 8월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중개사법 애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건 애울 게 많잖아. 단순 암기. 중개사법은. 그래서 중개사법 외우는데 정말 저는 이해해버린 게 좋거든. 근데 중개사법이 제일로 단순 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렸지. 열심히 하시란 얘기예요. 저도 하루도 안 쉬고 했다니까. 진짜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학교로는 60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죽으라고 했어. 다른 과목도 쪽팔리잖아요. 떨어지면. 그래서 죽으라고 한 거야, 솔직히. 물론 다 좋은 성적이었지, 저는. 그건 나온 결과일 뿐이고, 일부러 점수는 그냥 나온 결과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과정, 열심히 했어요. 정말. 고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공부가 맞나 봐. 재밌어.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업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한번 중에서 자격증 한번 따야지 했는데, 제가 강의는 정부 부처에 공무원 변호사로 있을 때 많이 했어요. 대학에도 한 6년 나가고 애들. 강의가 좀 좋더라고. 근데 이제 로펌에 왔죠. 변호사 하는 게 힘들더라고. 진짜. 제가 정관이에요. 행정부처 정관. 제 연봉이 3억이 넘었어요. 근데도 힘들더라고. 왜? 정관이 힘들어요. 그거 해줘야 돼. 오우씨, 카메라 있구나. 정관에 애환이 있어요. 정관의 애환. 왜? 카메라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 이제 또 그래서 변호사 스트레스 받았어. 못하겠다. 부탁해야 돼. 전직 직장 가서 후배 동료 공무원들한테 부탁해야 돼. 정보 빼내야 되고. 그게 체질이 안 맞더라고. 영업을 잘해야 돼, 변호사는. 나 영업을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 영업하고 안 맞더라고. 부탁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버렸어. 그래서 과감히 죽을 것 같더라고. 못 찾아가겠더라고. 미안해서. 찾아가서 술도 먹고 해야 돼요. 정관들은. 정보도 없고. 근데 그런 게 다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되는 일이거든. 나 스스로 못 하겠더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막 힘들었지. 그러다가 역시 강의하는 게 좋아. 나는 강의 잘해. 그래서 전업해버렸어. 준비 딱 하고. 준비. 이 바닥에서 클 것 같아요? 전업 잘못했나? 변호사 다시 해? 강의가 좋아서 했어요. 강의가 좋아서. 강의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돈은 그때보다 훨씬 못 벌지만 사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즐거운 일 해야 돼. 즐거운 일.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그다음 저는 요즘도 공부해요. 계속. 저 주말에도 공부해요.
평일에는 강의 뛰고 주말에는 준비해요.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다 제가 더 요즘 더 공부 더 많이 할걸요. 진짜예요. 교수님들 많이 연구해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특히 그렇지. 그래서 저 주말에도 한나절은 공부해요. 토요일날 책 보고 자료 문제 만들고 요약집 업데이트하고 일요일도 이제 텔레비 좀 보다가 또 한 몇 시간은 또 하고 작업할 게 많아요. 왜? 평일에는 강의하느라고 저녁까지 강의하니까 시간이 안 나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강의를 맡으로도 또 계속 주말마다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나를 싫어해. 돈은 옛날보다 훨씬 못 벌면서 여전히 바빠. 여전히. 근데 저는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강의가 체질이 맞더라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고, 응?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려, 2시간. 은평까지. 2시간은 아니고 1시간 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도 즐거워요. 강의하는 게.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밝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진짜 바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좋게 받아들여요. 저는 되게 잘난 척하네 하면서 왜 다른 과목까지 간섭이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해서 제가 혹시나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입장에서 공부 방법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공부 방법을 잡느냐에 따라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감히 2차 교수님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간섭을 한 거예요. 간섭을. 가급적 2차도 동차로 해서 도망가 버리시라고. 그래요. 자, 어디다가 했지? 중간생략등기 빨리 하겠네. 오늘은 중간생략등기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자, 중간생략등기 유예요. 이제는 중간생략등기를 병이 어떻게 격려할 것이냐. 등기 격려 방법.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이게 등기 격려 방법. 병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꽂는 격려 방법. 여기서부터가 우리 중간생략등기 잘 나와요. 아까도 잘 나오지만 그건 기본이고. 등기 아직 안 돼 있죠? 자, 병은 샀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꽂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는지 거기에 관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을병이 매매계약 했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 소유권 주세요라는, 아직 등기 안 돼 있어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 있죠. 채권자. 을은 병에게 얘한테 등기 받아서 소유권 넘겨줄 매매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죠. 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자고 을은 병에 대한 채무자예요. 그죠? 소유권 주세요. 줄 채무 있고 채권 있고. 갑은 병에 대해서 제3자예요. 자기 채무자는 을이고 병하고 갑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에요. 계약은 얘랑 했으니까. 그러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원칙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해야 돼요.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 꽂아야 돼. 그럼 갑한테 달라고, 현재 얘한테 등기가 있어. 갑한테 달라고 해요? 을한테 달라고 해요? 을한테 해야 돼요.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달라 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채권도 청구할 수 없어요.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으면 얘한테 통합보 해야지 부인이나 자식한테 통합보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하죠.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병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 병은 채권자, 갑은 채무자 아닌 제3자니까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해요. 계약 상대방. 자기 채무자 아닌 갑에게는 직접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의 상대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직접. 직접이라는 두 글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언제 뜨느냐? 반드시 청구하는 놈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청구하는 상대방은 무조건 지채무자 아니야. 제3자예요. 그럴 때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우리 국어 문법상 그래요. 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안 떠요. 왜? 자기 계약 상대방한테는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글자는 계약 상대방끼리는 절대 뜨지 않아요. 국어 문법이에요. 국어 문법. 직접이 떴다는 얘기는 딴 놈한테, 자기 채무자니 딴 놈한테 직접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떠. 그래서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는 얘기는 무조건 청구한 놈은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채무자 아닌 놈이에요. 제3자. 그래서 항상 결론은 직접이 나오면 직접 할 수는 없지. 없다로 끝나요. 이유, 이놈이 채권자거든. 나는 모르지만 채권자예요. 직접 나오면 99% 없다로 끝나요. 이유,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3자에게는 직접 달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에서 예외가 발생해요. 갑과 을과 병, 쟤는 쓰면 안 되지. 3자 간, 세 놈 간, 세 사람 간에 전원이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느냐? 을이 부탁해요. 갑에게. 야, 갑, 내가 말이야, 내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면 세금 내야 돼. 내가 매매대금 조금 더 줄 테니까 네가 병에게, 나 이놈한테 팔기로 했거든. 병에게 직접 등기 좀 넘겨줘. 먼저 갑을 꼬셔요. 일단 먼저 병을 꼬시겠네. 어찌됐든 둘 다 꼬셔. 갑에게서 갑이 병에한테 직접 등기 쳐주기로 합의를 해요. 이걸 3자간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 넘겨주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구워 삶았든 어쨌든. 그러면 3자간, 세 사람 간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시 3자간 전원 3자 전원 중간 생략 등기, 이건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 줘버리기로 합의가 됐단 얘기야.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왜? 주기로 했잖아. 얘가 합의했잖아요. 약속했잖아. 세 사람과 다 약속했어요.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 주기로, 이게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그 말과 같아요. 그러면 병이 주기로 했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너 약속한 대로 등기 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인 병은 원래는 채무자 아닌 갑에게 할 수 없어. 직접. 자기 채무자 아니니까. 하지만 단서가 여기 있죠. 예외. 주기로 약속했죠? 이게 합의요.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3자 간,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있었을 때만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있어요. 전원 합의가 있었을 때만.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 그래서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를 읽으실 때, 그 다음 우리 지문을 읽을 때 많은 게 중간이 있으면 서술어는 할 수 있어요. 중간 문장에 없어요.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행동 안 한 놈은 뭔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법칙이 성립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 무효듯이 민법은 이어져요. 뭔가 행동을 했어.
행동을 하면 법이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행동 안 했어.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에 대한 물적 행사할 수 없다. 없으면 없다로 끝나요. 할 수 없다로. 뭔가 행동을 했어. 고생했죠. 고생했으니까 도와줘야지 법이 할 수 있다. XX 법칙이 많은 문장에서 작용해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읽을 때 우리 시험은 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이걸 장난치는 거예요. 삼자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소수로는 고생했네 합의하느라고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끝나. 그죠? 삼자간 전원 합의가 없어. 합의 안 됐네.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없겠네.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합의 없죠? 합의 없으니까 달라고 할 수 없겠지. 준다고 서로 약속했죠? 합의했죠? 있으니까 합의한 대로 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란 얘기예요. 삼자간 전원 합의 있네.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돼버리면 끝이요. 모든 문장 애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특히 민법은 이해가 그만큼 중요해요. 삼자간 전원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갑이 병에게 준다는 약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약속 안 했으니까 병은 갑에게 약속 안 한 놈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으시란 얘기예요. 생각. 그냥 단순히 읽지 마시고 깊게 느끼란 얘기예요. 한번 깊게 느꼈다. 그게 이해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억이 아주 오래 가요. 안 외워도 OX가 골라줘요. 처음엔 그게 안 돼요.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훈련.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합의 있어? 그러면 스스로 합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찍는 방법이에요.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불발랐다는 얘기야. 불발랐으면 얘는 청구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냐 생각. 그러면 이런 대본 판례 다 대본 판례예요. 그래서 대본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고 이해하는 거.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에 뜨면 합의 있네? 그럼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합의했으니까.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으면 약속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 수 없다로 끝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삼자간 전원 합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가 오케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꽂아야 돼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병은 을에게 전화를 해요. 야, 을, 얘가 안 해준대잖아. 직접. 그럼 뭐 어떻게 법대로 해. 너 세금 내든 말든 나는 빨리 등기 꽂아야 돼. 을에게 네 앞으로 등기 꽂고 빨리 나에게 등기 넘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얘가 직접 안 넘겨준다니까. 이 동네에 지금. 근데 우리 대답은 해놓고 도대체 등기 넘겨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병이 채권자죠. 이 채권자에게 우리 민법의 권리 하나를 줘요. 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래서 대위란 말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떠요. 대위.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야. 채권자 대위권이 뭐냐?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이놈이 행사 안 할 때 대신 행사하는 거야. 대신. 을이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안 해. 그러면 병이 을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 병이 자기 채무자인 을에 등기 주세요 라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갑이 찾아가서 나는 얘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하고 등기 얘한테 격려하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꽂아요.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 법대로 하는 등기예요. 대위는.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앞으로 계속 대위에서 뭔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결국 이게 세트예요. 자, 아주 중요해요. 모든 파트에서 다 나와요. 직접은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이거 외에는 다 이렇게 끝나요. 중간생략 합의 이런 특별한 단서정이 없는 한은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할 수 없다로 찍어요. 이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직접 못하니까 직접
못하면 대위. 반드시 이게 세트로 나와요. 직접은 못하니까 야 그럼 정상들의 대위에서 얘한테 등기치고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와요. 이걸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세트. 모든 파트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나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없다로 끝나면 맞는지 뭐. 직접이 떴는데 이런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다 직접은 없어. 직접 못하면 어떻게? 대위. 직접 못해? 대위. 직접 못해? 대위에서 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 많이 나와. 정답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정답 지문 막는 거야. 중간생활 등기. 삼자 합의가 없는데도 병원가백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X요. 왜? 없잖아.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합의 없네. 합의 없는데 어떻게 직접 청구해?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 그러면 민법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왜?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죽으라고 여러분들 훈련시키니까 이런 걸 정확히 알면 시험 문제 한 문제 특히 정답지로 나오는 걸 제가 이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얘기해요. 자,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볼게요. 169페이지. 이 사례요. 갑부동산을 을이 샀죠. 자기 앞으로 등기 꽂지 않고 병에게 미등기 전매 등기하지 않고 병 앞으로 갑에게서 병 앞으로 다이렉트 등기. 이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예요. 저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갑을병. 자, 2번 우리 법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다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 단속 규정이죠. 미등기 전매도 유효. 정책에서 했죠. 미등기 전매도 유효. 왜? 단속 규정으로 보죠. 자,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 어디 갔어? 중간생략 등기 아까 지웠구나. 유효니까 이 매매도 유효로 맞춰줘야 돼요. 등기는 유효인데 가행법 위반 무효하면 이거 어긋나요.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미등기 전매도 유효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다 유효인 거예요. 총칙에서 나오죠. 미등기 전매 유효, 중간생략 등기 유효.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유효. 여기가 별 3개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 기출 4번. 자, 그런데 2번 보지 마시고 다음 3번으로 먼저 나. 다음 페이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한 장 넘겨봐요. 3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죠. 자, 3자 간 전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거로 1번에 세 사람 간 갑을병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자, 병 쓰세요.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사람 이름으로 쓰세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병은 최초 매도인은 자기 채무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갑은 계약 안 했으니까. 하지만 3자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등기 주세요 라고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우리는 소수로서 합의가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겠죠. 별 3개. 그래서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원래는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없다로 끝나야 돼. 99%. 근데 얘가 예외예요. 왜?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네. 주기로 합의했네. 그래서 합의 앞에 전원 쓰세요. 전원. 세 사람 간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갑을 을병, 갑병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냥 전원 합의가 있으면, 아니면 전원 없이 그냥 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떠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달라 할 수 있어요. 자, 별 3개 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봐요. 그런데 2번 목차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죠. 자, 2번에 1번 봅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3자 간 세 사람 간을 쓰세요. 3자 간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어. 그러면 병은 조가 빠졌어. 병은 적으세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합의가 없으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요 할 수는 합의가 없으니까. 3자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없다. 왕별. 여기는 왕별. 세트라 그래요. 이게 원칙이거든. 왜? 병은 채권자, 갑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복습하세요. 그려보고. 그래서 직접 동그라미. 직접이란 두 글자가 뜨면 할 수 없어요. 아까 같이 합의가 있다. 그런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직접이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로 찍어버려요. 그건 찍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해를 하셔요. 합의가 없네.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갑이 병 너한테 직접 넘겨줄게 이렇게 약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주세요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맨 오른쪽 대위 행사합니다. 대위는 자기 채무자인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100%야 100% 진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을 나중에 문제 풀 때 직접 나오면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99%.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대위에서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직접 안 되니까 대위 해야죠. 그래서 왕멸 치는 거 이게 세트라. 나중에 많이 나와요. 직접 나오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예외야. 합의가 있으니까. 중간 생략 등 계약으로 3장 합의가 있네? 그러면 직접 할 수 있어. 자기 채무자 아니야. 이게 예외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렇게 떠요. 채권의 상대권 때문에 그래. 거기 적어놔요. 왜 직접 할 수 없느냐? 합의도 없지만 채권의 상대권.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등기청구권 살짝 보고 등기추정력 개념만 잡고 바로 점유권부터 이제 쭉 갈 거예요. 점유권하고 소유권까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4주째예요. 오늘 금요일이라 설 때문에 7주가 나와요. 그래서 한 주를 보강할 거예요. 8주는 해야 되거든. 여기는 토요일까지 있잖아. 그래서 일단 학원 측하고 제가 얘기를 해봐요. 다른 학원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제가 보강을 해요. 오후에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날 오후에 마지막 주 오후에. 왜냐하면 일요일날 하려면 여러분 일요일은 쉬셔야 돼. 그래서 아마 학원 측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마지막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아마 보강에 가지 않을까. 공지 뜰 거예요. 보강 한번 해야 돼. 8주는 해줘야 돼. 계약법까지 가야 되니까. 공지 뜨면 정확한 날짜는 그때 정해지겠고. 네, 오늘 정리하고 끝낼게요.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봤어요. 조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기한은 25살 되면 줄게. 확실한 사실. 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한 채 준대요.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너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점점점 지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증여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바로 효력 발생, 즉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한 조건. 시험 합격하면 줄게. 시험 합격했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다 그러고 점점점 조건 성취했네요. 시험 합격했네요. 그러면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다 같은 말.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점점점 조건 성취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우상향.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이게 정지 조건. 자,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반대예요. 일단 줘요. 실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해제돼 버려요. 소멸.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된다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점점점 우상향, 효력 발생, 유효. 해제 조건은 일단 줘요. 등기까지. 그런데 조건 성취하면 돌려줘.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제된다. 무효가 된다.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유효가 되고 해제 조건은 무효가 돼요. 자, 가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조건,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 기성, 불능. 이건 어차피 3월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성취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건 성취한 후 효력. 이 두 가지로 있어요. 조건이 아직 성취하기 전. 자, 5월 달에 준다고 했고 시험은 12월이에요. 조건 성취하기 전. 오늘이 7월이에요.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정지가 겠어요. 우리 시험 지문은. 그 법조문.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7월 달에 얘는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고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다 담보로도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아직 조건 성부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에도 다 팔아제낄 수 있다. 상속된다. 보존도 할 수 있다.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할 수 없다. X지문. X지문. 이게 조건 성취 전이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조건 성취했죠? 아까 했죠? 소급표가 없어요. 우상향.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 생기죠. 발생하죠. 유효가 되죠. 정지 조건. 실선.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떨어지죠. 우하향. 효력이 소멸해요. 한글. 효력을 잃어요. 한자. 무효가 돼. 해제돼요. 무효. 조건 성취 후에 효력이에요. 자,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 총론. 물권의 객체. 물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 있고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그런 게 있어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는 법이 정해요. 물권, 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창설하지 마세요. 종류 강제되고요. 내용이 강제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 물권 못 만들어요. 법이 A라고 정했으면 물권법은 A로 움직여야 돼요. 다른 내용 특약, 다른 내용 안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 규정에 따라 위반했다 무효가 돼요. 자, 물권이 가진 힘,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물권, 소유권이 침해됩니다.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자가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종류 3개. 돌려주세요. 반환. 점유라는 방법으로 침해되죠.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돼요. 방해 제거해 주세요. 방해 예방해 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소유권에 대한 물청. 자, 소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겠죠. 소유자는 지 소유에 속한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한 나쁜 놈에 대해서 내 물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이라든지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야. 그러면 당연히 세 기간 동안은 돌려달라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해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는 현재의 소유자, 즉 소유권이 있어야 돼. 누구를 상대로? 불법 점유자, 무단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놈을 상대로 합니다. 자, 사례.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죠.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먼저 건물은 철거하시고요. 내 토지 깨끗이 인도해 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철거가 대표적인 방해 제거. 무효 등기 말소 청구도 방해 제거해 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이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퇴거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이유,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 소유, 지은 놈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인 무단 신축자 을 보고 지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갑이 병에게 팔았네요. 무단 신축한 후. 그러면 등기를 병에게 쳐주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소유권을 상실한 자, 소유자 아니니까 안 돼. 전 소유자, 소유자 아니니까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갑이죠. 소유권 상실. 따라서 얘들은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전 소유자, 소유자 아니니까. 주체 상대방 다 봤어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봅니다.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없다. 자,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 줍니다. 을이 병에게 다시 팝니다. 매매 계약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행위, 소유권 넘겨준 등기는
등기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취득하니까 이 등기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원인행위, 등기 물권행위는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인행위인 매매계약, 채권행위가 무효로 날아가 버렸어요.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등기도 따라서 죽어요. 무효. 물권행위 유인론.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등기도 무효.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병, 믿음 보호해주지 않아요. 결국 갑,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병 등기도 무효. 을, 병은 소유자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때 오늘 안 했지만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예요. 187조 적용돼요. 즉 을, 병 등기, 소유권 등기 계속 꽂혀 있어도 갑이 소유자예요. 당연 복귀. 이유 오늘 안 했지만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가 됐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벌어진 현상이에요.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지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벌어진 현상,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바로 복귀예요. 당연 복귀. 3월에 할게요. 괜히 한 것 같아. 안 한 걸 괜히 했어. 하다 보니까.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자, 186조, 187조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오른쪽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걸 말해요. 갑을 매매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꽂아야 돼요. 이게 법률행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 법조문. 하지만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어요.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에요. 민법 규정, 민사집행법 규정. 법이 정한 요건 갖췄을 때 상속을 받고 낙찰받아요. 법률행위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공용징수, 법에 따라 수용해요. 법. 판결, 이것도 법률행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187조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경매, 경락인이 내가 1억에 써서 낙찰됐어요. 법원에 1억을 납부 다 하면, 매각대금 완납 다 내면 등기 없이 그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상속 경매.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이 처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태어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 그러면 건물 신축이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건물 올린 거는 뚝딱뚝딱 계약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죠. 느낌상 아닌 것 같아. 따라서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자, 등기 갑니다. 등기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 실질적 유효요건. 등기 청구권 봐야 되고 등기 추정력 봐야 되고 가등기 봅니다. 자, 오늘은 등기 실질적 유효요건에서 중간 생략 등기 했어요. 자, 머릿속 그립니다.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을, 네 앞으로 등기 치고 이전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 치지 않고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버려요. 이걸 최초 양도인, 최종 양수인 병,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하지만 돈 주고 샀습니다. 매매계약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돈 주고 사셨네요. 매매계약이라는 실체가 있네요. 어차피 등기가 오겠네요. 그냥 봐드릴게요. 실체관계 부합법리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봐줘요. 자, 등기가 유효니까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도 같이 맞춰줍니다. 유효. 그러면 해당 법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만 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샥 연결돼요. 자, 어떻게 병은 제 앞으로 등기를 꼽느냐? 등기 격려하는 방법. 을병 매매를 봅니다. 병은 을에게 소유권 주세요, 등기 주세요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을은 병에게 등기 넘겨줄 채무자. 채권자인 병은 자기 채무자인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자기랑 아무 계약을 맺지 않은 최초 양도인 갑에게 병이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하니까, 상대권. 그런데 예외가 발생해요. 3자 간 세 사람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즉 이 합의는 갑이 병에게 직접 줄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합의한 대로 직접 나한테 등기 넘기세요 할 수 있다. 합의했으니까 할 수 있다. 오예요. 따라서 제 3자 간 전원 세 사람과 합의가 없다면, 원칙이 적용돼. 3자 합의가 없다면 절대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는 쳐야 되고, 을에게 전화합니다. 야, 빨리빨리만 등기하고 나한테 넘겨. 근데 이놈이 안 해요. 어쩔 수 없지. 목마른 놈이 우물 파요. 이게 채권자 대위권. 목마른 급한 병은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지가 대신해서 행사합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못하면 대위하면 항상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직접은 아까 합의가 있는 한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접이 나면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다 했죠? 다음 주에 봬요.